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지역 은행에 대한 또 위기설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며 오늘 코스피는 나흘 연속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DY PNF가 장 초반부터 하한가를 맞이하게 되면서 하한가 무더기로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됐습니다. 자, 길고 길었던 5월의 둘째 주, 과연 또 이번 주 한 주를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투자 올림픽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올림픽은 네이버 TV 또는 유튜버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여러분들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해설위원 어떤 분이 나오셨을지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뚝심 전략가 하면 이분 떠오르실 텐데요.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길고 길었던 5월의 둘째 주입니다. 어떻게 한 주를 좀 보셨을지, 그리고 오늘 장의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들도 꼽아주시죠. 네, 최근 증시가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5월의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를 지난 뒤인데 옵션 만기의 그 이해관계, 그 선물 옵션에서 이해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또 간밤에 미국 증시도 상승해졌고 나스닥 기준으로요. 나스닥 기준으로 계속 나스닥이 잘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데 미국 증시는 탄탄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실 텐데요. 그것은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그 이해관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출이라든지 무역 수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그런 관념보다는 시장에서의 이해관계, 선물 시장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하락은 하긴 했지만 제가 보는 부분에서는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요. 기술적으로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이 현 선물 다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하면서 양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 매도세에 0.63% 하락을 했고 61선을 깨지는 않았지만 위협을 하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26% 하락을 했고요. 61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할 뻔했다가 100원 하락하면서 보합권에서 100원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34.50원, 0.62% 상승 마감했는데 정확하게 거의 크로스된 거죠. 코스피는 0.63% 하락.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0.62% 상승.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크로스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의 모습이죠. 고점에서부터 2,580선에서부터 급격하게 하락하고 또 반등을 하는 듯하게 보였다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자세히 봅시다. 여기에서의 그 모습을 잘 봐야 되는데 이 2,580선이라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것은 일봉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에서의 이제 구름층 상단이라는 자리 딱 보이시죠? 일목균형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일목균형표의 구름층은 상단에서 저항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부딪히고 밀렸습니다. 일봉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주봉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2,580선이 주봉 구름층 상단이어서 부딪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락을 했습니다만 61선을 터치하지 않고 반등을 했고 반등을 한 상황에서는 21선이 저항이 됐죠.
저항이 되고 1, 2, 3로 빠졌습니다. 1, 2, 3로. 그런데 61선을 지금 깨진 않고 위협을 하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단에서의 지지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난 2180선의 저점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연결해보면 이 3단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정확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1선을 혹시 깬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단순하게 선긋기인데 의미가 있을까요? 네,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락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단에서부터 점차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에서도 주봉구름청 상단에 왔다가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60주선과 전환선이라는 자리 두 개의 지지 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왔다는 것이죠. 코스피에 대해서 너무 하락을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는 지지를 기대하셔도 좋을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봉에서 보기에는 후행 스팬이 방향성을 많이 잡아주는데 자, 후행 스팬이 지금 캔들 위에 있습니다. 후행 스팬이 캔들과 부딪혀서 상승했다가 캔들에서 쉬어가는 모습, 캔들 아래로 파고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자, 다음 주 상황 보실 텐데 제가 금요일마다 출연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아마도 오늘 종가인 2475선 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코스닥을 보겠는데요. 코스닥은 61선을 깼어요. 61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물론 3단 저점 추세도 깨긴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그런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의 움직임, 코스닥은 기술주 중심의 움직임이긴 한데 깼다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깼다가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코스피는 지지를 받고 상승에 지금 상황에 주어져 있고 코스닥은 61선을 이탈을 했지만 그러나 최근 보시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승률이 컸기 때문에 120조선까지 분명히 왔고 구름청로를 넘어섰다가 조정이 주어진 건데요. 그렇게 크게 염려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종가가 822선인데요.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822선 위에서 제가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는 61선을 거의 터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의 하락이 깊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불과 어제 종가에 비해서 100원만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흐름이 있고요. 자,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점 이렇게 연결해 보면 저점 추세선에 오지 않았죠. 그래서 3단 저점이 이 지지 라인에 오지 않고 돌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61선을 터치하지 않고 돌리는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이 점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오늘 상승이 크게 나왔죠. 기준선 지지를 받고 상승이 크게 나왔고요. 주봉에서는 구름층에서의 움직임입니다. 구름층 안으로 들어와서 구름층 딱 중간에 있습니다. 구름층 중간에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꺾여야 될 상황이 왔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난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또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고 일봉상에서 갭이 발생했죠. 오늘 갭 상승하면서 출발했으나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갭을 메우는 하락이 나타나면서 코스피와 또 반대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할 수 있는 다음 주의 흐름 저는 그렇게 전망했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쫙 그어보면서 시장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로 약보합권 좀 마감됐다라는 점, 원달러 환율도 흐름 추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노란톡방 좀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535에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빅매치 가기 전에 수익률 좀 체크해 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날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31 해설위원님이 픽했던 선수들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레이크 머티리얼즈 선수입니다. 3월 11일 편입한 이래로 수익률 보이시죠? 거의 20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고려산업은 32%, 코리아 FT 31%대, 대성에너지도 요즘에 좀 수위가 좋은 걸까요? 20%의 수익률을 현재 자랑 중에 있습니다. 하나씩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선수들 보셨겠지만 워낙에 수익률이 정말 잘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197%의 수익률을 자랑 중에 있는데요. 해설위원님, 이렇게 수익률 200% 가까이 나는 종목 저 오랜만에 봅니다. 이 선수 금메달 선수 아닌가요? 네, 자주 이제 금메달로 안내드렸던 종목이니까 이 선수를 금메달로 안내하기보다는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금은 동메달을 수여하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금메달을 수여할 만한 종목은 바로 인성정보인데요. 자, 인성정보, 이 종목을 제가 공략주로 안내 드릴 때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에서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정부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비대면 진료가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규제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규제라는 것들이 이제 장벽을 걷어내면 이제 비대면 진료도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인성정보가 단연 지금 앞선 그런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00원의 공략주를 안내드렸던 이 인성정보 공략가 이후에 67%의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정보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바로 목요일 어제 급등을 했고요. 그전에도 5월 4일자 30% 상한가를 시현한 이후에 고가권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좀채 내려올 만한 상황이 아니고요. 실적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대감, 또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또 날개를 달게 될 텐데 주봉을 보게 되면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저항을 뚫어버렸죠. 자, 일반적으로 제가 안내드리는 바가 있어요. 주봉에서의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될 텐데 그 저항을 넘어섰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죠. 주봉에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최근 1년 동안의 거래량 중에서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물대를 통과했다라는 것. 그리고 2021년도도 당연히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각에 대해서 4,200원대까지 올랐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현실적인 실제적인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게 되면 갈 길이 좀 남아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고점에서의 연결하는 이 삼봉 추세를 보게 되면 삼봉에 부딪힌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눌릴 수도 있겠습니다. 위쪽에서 저항을 잡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고 아래쪽에서 매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자, 제가 2주 만에 출연했으니까 다시금 리뷰를 하겠습니다. 저항을 잡는 기준 7가지가 있습니다. 또 지지, 매수의 기준이 또 7가지가 있어요. 자, 매도를 잡는 기준 7가지. 첫 번째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일봉, 주봉, 월봉에서 잡는데 중장기 이평선 기준이죠. 60, 120, 240 이평선. 두 번째로는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 또는 기준선 자리, 이런 자리가 저항대가 되고 그다음에 매물이 많이 있는 매물대가 또 저항이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릿수가 바뀔 때 100원대에서 1,000원대, 1,000원대에서 10,000원, 또 10,000 원에서 20,000원, 그리고 90,000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바뀔 때 자릿수 저항이 된다는 거. 다섯 번째로는 피보나치 비율적으로 걸리는 자리,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전체에서 61.8%, 그다음에 50%, 그다음에 38.2%, 23.6%. 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걸리는 그 저항 라인. 다섯 번째가 피보나치 기법이고 여섯 번째는 전고점 도달하는 쌍봉을 만났을 때의 저항.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해서 삼봉. 그리고 특히 주봉과 월봉에서는 내려오는 추세선입니다. 고점과 도점 두 개로 연결해서 내려오는 추세선에 닿는 자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매도자를 잡는데 자, 인성정보는 월봉에서 봤을 때에 지금 고점 추세 라인에 걸리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에 걸려서 이제 조심스럽다. 매수 관점에서 본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러나 중장기로 봤을 때는 월봉의 구름층 상단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매수를 잘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중장기 안목으로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은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파라텍이 되겠습니다. 자, 파라텍 동전주였어요. 1,000원 이하였던 종목 동전주였는데 이것은 이제는 지폐로 갈 것입니다.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900원대에서 공략을 해서 1,151원까지 올랐습니다. 파라텍 공략가 안내드린 이후에 25%의 상승률을 기록한 그런 종목인데요. 자, 파라텍이 저항대 어디 부딪혔습니까? 241선이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잡는 기준, 이평선 기준에서 60, 120, 240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HTS에 240 라인이 없으면 설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디폴트는 121선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바일 폰이나 HTS에 반드시 241선을 설정하십시오. 그래야만 저항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텍이 바로 241선 저항에 부딪히고 다시 1000원 이하로 빠진 겁니다. 자, 공략가 이후로 21에서 25%까지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 파라텍. 그러나 지금은 또 241선 저항에 부딪히고 이제 기준선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어요. 기준선은 위에 있을 때 저항이 되지만 또 아래에 있을 때는 또 지지가 됩니다. 지지 라인은 제가 저항의 7자리 안내드린 반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 라인에 있기 때문에 파라텍은 또 지지를 받고 상승할 수 있는데 이 파라텍은 스프링클러 관련주의죠.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에 대한 관련 법안 추진되고 이런 부분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 파라텍은 또 매수의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메달을 수요하는 종목은 대성에너지인데요. 대성에너지, 이 종목 천연가스 관련 종목이고요. 공략가로 안내드린 이후에 21%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공략을 안내드렸고요. 그리고 구름층 상단까지 2번이나 왔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라고 안내드리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오는 것까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캔들이 향해 가는 구름층 상단 그리고 왼편에 고개를 돌렸을 때의 뾰족 튀어나온 자리 이런 자리가 또 저항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그것은 노란톡방에 아시는 분들이 아마도 글을 올리실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 톡 튀어나온 자리를 제가 뭐라 부릅니까? 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답 올리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자리를 뭐라 부르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2번이나 부딪힌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공략가로 안내드린 자리까지 확 빠지죠. 그래서 이러한 매도 포인트 왔을 때는 그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사고 팔고를 잘해야 되거든요. 저점에 왔을 때 사고, 그다음에 구름층 상단, 그리고 제가 뭐라고 부르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왔을 때 또 저항이 부딪힌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아마 노란톡방에 누군가가 분명히 답을 올리셨을 텐데 궁금하시면 들어오셔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쌍고점이라서 저항 맞고 떨어졌을까요? 일단 궁금하신 분들은 대성에너지가 어떤 자리인지 지금 소통방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답변, 정답 맞추신 분들께는 또 푸짐한 또 애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성에너지 차트 보시고 지금 현재 차트가 어떤 차트인 것인지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해설위원님, 이렇게 맞추신 분들이 계시면 어떤 선물이 또 마련되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뭐 커피 쿠폰 하나 보내주는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제가 노란톡방에서 종목 진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관점을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유하신 종목이 어떠한 상황에 와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자리가 저항이고 어느 자리가 지지인지 이런 것을 제가 짚어드리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종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란톡방에서 종목 상담, 종담 진단 자체는 금지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제가 안내드리는 기본적인 지지와 기본적인 저항 그리고 종목을 발굴하는 기준 777 전략을 안내드린단 말이죠. 아까 저항의 7가지 말씀드렸죠. 지지에 대한 기준 7가지 또 자주 안내를 드리고요. 종목 발굴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죠. 제재수 기기 스스라고 제재수 기기 스스 재무 첫 번째 재무 좋아야 된다. 그다음에 재료가 좋아야 된다. 그다음에 제재수 수급이죠, 수급.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있는지, 그다음에 기기, 기술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다음에 끼, 과거에 끼가 있었는지, 끼부림이 있었는지, 급등의 요소가 있었는지, 이것이 끼부림인데 끼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스토리. 뭔가 주식을 올리고자 하고 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죠.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종목. 그다음에 마지막 스케줄. 일정이 있어야 돼요. 호재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일정. 이렇게 제재수, 기기, 스스, 종목 발굴의 7가지 기준. 저항을 잡는 7가지 기준. 그다음에 매수를 잡는 7가지 기술적으로 7가지 기준, 종목을 발굴하는 7가지 기준, 제재수, 기기, 스스 이렇게 777 전략으로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리니까요. 이러한 기법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 노란톡방 편하게 들어오시고 또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물론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냥 기술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그런 관점을 공유시켜 드리니까 이런 부분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관점을 공유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성에너지의 저항을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맞는지 일단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성에너지 차트 보시고요. 지금 자리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고요. 00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5535에 4글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란 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또 오늘의 빅매치 테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번 주 내내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테마가 있다면 어느 쪽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종목들의 흐름에 있어서 많이 소외되고 있는 그런 테마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별 종목군에서는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하락을 했고 또 지수가 상승을 할 때에 상승을 주도했던 테마가 있었지만 전체 지수가 하락을 하다 보니 많은 테마들이 죽어버렸고 또 개별적으로 몇 개의 테마만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상승을 주도할 만한 테마가 무엇인지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식상한 테마가 아니라 따끈따끈한 테마, 그리고 앞으로 또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테마를 안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매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테마 두 그룹을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수소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소차에 대해서 제가 안내 드린 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 반도체, 2차 전지 속에서도 여러 가지를 안내 드렸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AI 반도체 또 여러 가지 섹터로 또 나뉘잖아요. 자주 안내를 드렸는데요. 자, 수소차는 제가 처음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물론 수소 전기차도 관련 섹터로서 중간중간에 이제 급등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수소차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부가요, 수소 연료 전지 생산 시설 투자할 때에 최대 35% 세액 공제를 추진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세계 수소차 판매가 좀 증가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의 시대가 올 것이 분명한데 또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수소차죠. 수소, 전기차 이렇게 합해서 보기도 하고 또 별개로 보기도 합니다. 자, 수소차 이 섹터에 있는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선수, 두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가 되는 이 수소차 테마에 들어올 수 있는 첫 번째 선수는 바로 우수 AMS가 되겠는데요. 자, 이 우수 AMS, 이 선수는 조향 부품, 구동 부품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엔진 브라켓이라든지 샤시 파트, 변속기 부품에서 이 매출이 이제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에 또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따끈따끈한 소식이 또 오늘 들려왔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 수소차용 차동 장치 부품인 디퍼런셜 케이스를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매출을 또 주도할 수 있으니까요. 기존에 주로 생산했던 엔진 브라켓, 샤시 파트, 변속기 부품 외에 또 전기 수소차에 들어가는 차동 장치, 디퍼런셜 케이스도 역시 매출 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수 AMS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26%의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상한가를 도달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1분기 매출이 사상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자, 급등을 한 이후에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것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런데요, 윗꼬리 달렸기 때문에 조금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밀릴 수는 있겠는데 이 차트에서 만약에 상한가를 시현했으면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냥 또 갭상승에다 확 밀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 상한가를 시현하지 않고 좀 더 쉬었다가 다시금 상승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저는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일봉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저 왼편에 고개를 돌려서 구름층 이 상단 자리까지 상승이 사실 열려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상승이 열려 있거든요. 열려 있는데 만약에 상한가를 시현했다 그러면 이 정도 자리에 왔을 것이고
월요일쯤에서 갭상승해서 확 밀렸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거기까지 상한가를 시연하지 않고 약간 누르면서 윗골이 달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좀 더 매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정확히 어느 자리에 부딪혔는지 알 수 있는데 바로 120주 라인입니다. 제가 이제 일봉과 주봉과 월봉을 번갈아 가면서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중장기 이평선이 60120, 240 일봉에서 보고 빨리 주봉도 봐야 돼요. 상승이 나타났을 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주봉이 120선을 딱 보니까 정확하게 그 자리에 부딪혔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자, 우수MS가 주봉 120주선은 여기서 한번 부딪혔죠. 그다음에 한참 밀렸다가 다시금 상승하면서 120주선에 내서 부딪혔다는 거. 그래서 일봉의 저항만 볼 것이 아니라 주봉의 이 저항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주가는 좀 조정을 보이겠죠.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120주선 저항에 부딪혔으니까 좀 밀린 상황에서 어느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잘하느냐, 이제 매수의 게임입니다. 앞으로는 매수의 게임이 되는데 눌림목에서 누가 공략을 잘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힌트는 일본 구름선 상단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주봉에서 봤을 때 더 장기 이평선이 240주선 오지 않았으니까 2차 저항 라인은 일봉의 구름선 상단과 그다음에 주봉의 240주선 2차 저항 라인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혹시 오늘 정리를 못하고 속상하신 분들은 다시 또 눌린다 하더라도 역시 일봉과 주봉을 봤을 때 2차 상승 라인까지는 열려 있다는 관점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수소차 섹터에 들어오는 두 번째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수는 바로 평화산업입니다. 이 평화산업, 이 종목은 자동차 방진 부품, 그리고 호스 부품 및 특수 차량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하이브리드 차의 신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이 긍정적인데요. 하이브리드 차에 관련된 부품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금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차 역시 대세로 가고 있죠. 대세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구동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연료, 우리 휘발유 이 차들은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있고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 수소차가 대세가 될 것입니다. 평화산업은 벌써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이쪽 시장에 더 주안점을 두고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수소차, 수소 전기차용 알루미늄 브라켓 생산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매출이 증대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매출액이 5천억대가 나오는 회사입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57억인데요. 시가총액이 1,000억도 되지 않습니다. 975억에 불과합니다. 매출액이 5천억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된다는 것 이걸 기억하신다 그러면 너무너무 저평가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 상한가를 시연하고 오늘 갭상승했습니다. 갭상승하고 안타깝게도 윗골이 달린 영망치형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이런 부분은 좀 부담이 되죠. 왜 평화산업을 그럼 안내를 하느냐. 기술적으로 이걸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잊으셨을까 봐. 제가 고점에서의 매도 시그널 나오는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아까 우수에임에서도 사실 썩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왜? 윗꼬리가 길었으니까. 분명히 양봉은 맞지만 몸통보다 긴 윗꼬리, 영망치형 이것도 안 좋다. 또 120주선에 딱 걸렸다. 그래서 우수에임에서도 사실 매도 포인트로 봐야 될 상황이고요. 평화산업은 또 영망치형 음봉이라는 거예요. 몸통은 길지만 음봉이잖아요. 음봉이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매도 시그널. 우수MS도 양봉이긴 하지만 윗꼬리가 길어서 안 좋은 매도 시그널 첫 번째. 두 번째, 윗꼬리가 달린 음봉의 모습. 이것도 안 좋다.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안 좋은 건 뭐냐면 윗꼬리 달리고 또 몸통이 있지만 아랫꼬리까지 달리는 거.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색깔을 분홍색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파란색으로 보이지는 아랫꼬리 달린 역시 몸통을 보이는 이 세 가지 시그널이 다 안 좋은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매도 시그널을 안내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평화산업은 매도 대응했어야 되느냐? 맞습니다. 저는 매도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구름층 바로 이 평평한 자리, 이 구름층 평평한 자리 이거 저항입니다. 강한 저항대예요. 그래서 이제 눌림 이후에 또 상승이 나타날 텐데 주봉에서의 이 뾰족 튀어나온 자리까지는 열려 있죠. 이걸 제가 뭐라 부른다고요?
노란소방에 또 누군가가 또 글을 올릴 겁니다.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그걸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상승의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로 완전히 죽었다 하진 않고 죽었다 볼 수는 없습니다. 눌림목은 분명히 발생하겠죠. 눌림 이후에 그다음에 주가를 또 만들어 가야 돼요. 주식은 파도를 타는 게임이죠. 파고, 파저, 파고, 파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소위 48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파고를 만났으니 이제는 또 파저를 향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봉의 구름선 상단까지 열려 있지만 그러나 눌림은 필요하다. 눌림목 이후에 또 상승할 수 있지만 또 하락을 또 견뎌야 되는 것도 감안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48 전략을 또 얘기해 주셨는데 수소 관련주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1분기 글로벌 수소차 판매가 좀 증가되기 때문에 큰 맥락으로 이 부분을 봤고요. 우수 AMS와 더불어서 평화산업 두 가지 종목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기간으로 좀 높게 뛸 만한 종목과 중장기적으로 좀 멀리 갈 만한 종목에 대한 힌트를 또 들어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해설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급등 종목의 힌트는 어떻게 될까요? 종목 이름일까요? 글자 수일까요? 두 가지로 힌트를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섹터. 섹터는 첫 번째 섹터는 약품입니다. 의약품 쪽. 의약품 쪽. 그다음 두 번째 힌트는 인터내셔널. 그냥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인터내셔널 이렇게 힌트를 드릴게요. 약품 플러스 인터내셔널 이렇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약품과 인터내셔널 딱 두 단어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 딱 이 종목일 것 같다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종목 이름을 QR코드 통해서 0009번 누르고 정답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춰주시는 분들께 또 푸짐한 선물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정답 많이 올려주시고요. 문자샵 3772번으로도 5535L 네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빅매치 테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소 테마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어지는 테마는 어느 쪽일까요? 네, 두 번째 테마는 또 생소한 테마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를 안내를 드렸어요. 삼원계 배터리, LFP 배터리 다 안내를 드렸었죠. 자, 이번에 안내드리는 배터리는 나트륨 배터리입니다. 자, 나트륨 배터리 참 새로운 또 섹터죠. 앞으로 또 테마를 주도할 수 있는 섹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나트륨 배터리 어떤 거냐? 자,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상승을 주도했었지만 수명이 확 늘어난 나트륨 배터리가 이제 뜰 수 있습니다. 또 가성비가 좋습니다. 나트륨 배터리가 이제 수명이 줄어서 채택이 안 됐지만은 가성비가 좋으면서 이제 앞으로 수명이 늘어나는 나트륨 배터리를 채택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리튬이온 대체제로 이제 나트륨 배터리가 수명도 늘어나고 출력도 늘어나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섹터를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매치 포인트가 되는 나트륨 배터리 테마에 속하는 두 종목을 빠르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애경케미칼입니다. 자, 애경케미칼. 이 회사는 가소제, 합성수지, 생활화학과, 바이오앤에너지 사업부문 총 4가지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회사고요. 고기능성 플라스틱 원료 개발 등의 이제 신규 사업 진행하는 것이 긍정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더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나트륨 2차 전지용 소재 PH2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시죠. 지수는 계속 하락을 했는데 애경케미칼은 어떻습니까? 4월 중순부터 급등을 해가지고 좀채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애경케미칼, 자, 나트륨 배터리 관련 종목에서는 단연 두드러진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 저항대를 다 뚫어버렸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도 보게 되면 계속 신고가입니다. 자, 신고가는 어떤 것이 좋습니까?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자, 나트륨 배터리의 대표 종목인 애경케미칼 어디까지 상승할까요? 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현재 시가총액이 9,900억이에요. 이제 1조를 넘어섰었죠. 5월 11일 바로 어제 1조 넘어섰다가 좀 조정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제 1조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시가총액도 자릿수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시가총액이 9천억인 것이 1조로 갔을 때의 저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새로운 생소하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실 거예요.
시가총액 기준도 저항이 될 수 있구나. 네, 맞습니다. 1조 클럽,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클럽이 왔을 때 그것도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견케미칼은 제가 볼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9천억과 1조 사이의 박스권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조심스럽다. 일단 1조라는 시가총액을 달성했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쉬어가는 자리가 시가총액이 9천억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나트륨 배터리의 일단 일동주, 이 섹터에 편입되는 일동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애견케미칼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매치 포인트가 되는 바로 나트륨 배터리 관련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코리아 FT가 되겠습니다. 자, 코리아 FT는 제가 공략적으로 안내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급등이 나타났었죠. 제가 공략적으로 안내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멀리 뛸 종목으로 안내드렸는데 이미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어요. 자, 코리아 FT는 코리아 FT는 카본 캐니스터, 그다음에 플라스틱 필러넥 등 자동차 연료계통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세계 최초로 카본 캐니스터를 독점 공급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그다음 나트륨 배터리와 카본 캐니스터의 연결고리가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나트륨 배터리와 카본 캐니스터의 연결고리가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를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코리아 FT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제가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 코리아 FT가 두 가지 저항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저항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여러분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횡재한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구름층 상단 여기 있죠. 캔들이 향해 가는 구름층 상단이 아니라 왼편에 있을 때 이 구름층 상단 있죠. 이게 매물대거든요. 어디서 발생한 매물대냐면 앞선 거래, 많은 거래가 됐던 바로 이 자리에서의 그 매물대가 선행 스팬으로 앞으로 이렇게 끌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선행 스팬이죠. 과거에 거래했던 것을 앞으로 끄집어낸 것이 매물대예요. 그런데 앞에서 캔들이 향해 가는 것에 발목을 잡는 것도 역시 과거의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저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꼭 기억하세요. 구름층 평평한 상단 자리 1차 저항이에요. 이 자리가. 그런데 더 높게 보는 2차 저항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뾰족 튀어나오는 이 자리. 이 자리를 뭐라 부른다고요? 아마 노란 톡방에 답이 올라왔을 거예요. 앵커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어떤 답이 올라왔는지. 바로 이 자리가 2차 목표가로 제가 제시드린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부딪혀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리아 FT는 1차 저항과 2차 저항 라인에 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눌릴 수가 있다. 지금 표시한 자리 이 두 개의 라인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라인을 제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마도 분명히 노란 톡방에 누군가 글을 올렸을 텐데 계속해서 오늘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또다시 제가 안내를 계속 할 테니까요. 이게 왜 저항이 되는지 노란 톡방에서 제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이 자리 방금 보셨던 차트 아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통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0009번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나트륨 관련해서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 또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지금 전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뒤에 오 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 퀴즈로 내셨던 종목들은 과연 어떤 것들인지 잠시 뒤 확인해 보시죠. 자, 투자 올림픽 오늘은 오 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급등 종목에 대한 힌트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의약품 섹터, 두 번째는 인터내셔널이다. 딱 두 가지를 주셨던데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종목에 여러분들 힌트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설위원님, LX 앤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또 힌트 없을까요?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인터내셔널을 한국말로 바꾼 거 플러스 약품이거든요. 아, 인터내셔널을 한국말로 바꾸고 플러스 약품이 들어간다. 그럼 이제 얘기를 해주시죠. 네, 바로
국제약품입니다. 아, 쉽네요. 예, 국제적으로 노는 약품이다. 이렇게. 아, 그렇군요.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높이 뛸 종목을 제가 이제 국제약품으로 이제 안내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의약품 제조업 판매를 하는 회사고 항생제 및 해열제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아주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매출액 1,200억대, 영업이익이 53억인데 시가총액이 930억밖에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SGLT2 억제제 신제품 3종을 출시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당뇨병 치료제거든요. 당뇨병 치료제 라인업을 구축을 했습니다. 제가 왜 급등의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놀고 있어요. 파도 파저, 파고 파저, 또 파고 파저, 또 파고 파저. 자, 파저에 왔습니다. 파저에 왔고 제가 구름층 하단은 지지로 보고 구름층 상단은 저항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구름층 하단에 와 있고요. 구름층 상단까지는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이제 하단 자리에서 뭔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국제약품이 이제 여기서 하단에서 뭔가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슈팅이 확 나온 거 보이시죠? 크게 나온 다음에 길게 눌렀습니다. 길게 누른 다음에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꿈틀꿈틀 파고 파저를 있죠. 이제 파저를 이제 파고 들었어요. 바로 이 자리는 너무나 좋은 정말 공략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또 거기다가 제가 보는 게 있죠. 제재수 기키스스 말씀드렸죠. 제재수 기키스스 종목 발굴 7가지 기준 거기에 부합되는 종목입니다. 또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끼부림이거든요. 이 끼부림을 보고서 저는 한 번 더 끼를 부릴 수 있다. 하산을 다 한 다음에 계속 파고 파저를 만들면서 이제 파저 상태에서의 공략을 한다면 정말 좋은 또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4,400원 전후한 자리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고 있고 1차 목표가는 4,800원, 2차 목표가는 5,300원, 손절가는 4,1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당뇨 치료제 라인업에 대한 완성도 있고 항생제, 해열제 판매가 증가되기 때문에 국제약품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5,300원 2차적으로 목표가 4,800원은 1차 목표가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중장기적인 종목에 대해서 좀 힌트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목을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쉬운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름에 패션. 예, 패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패션이 들어간다. 영어로 하면 패션이고요. 예, 패션이 들어갑니다. 자, 패션이 지금 들어가는 우리 바스님이라고 시청자분께서 제일 패션 있나요? 라고 하면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어떤 종목의 이름이 뭘지 궁금합니다. 제일 패션 뭐 얘기가 나왔어요. 정답은 뭐죠? 제일 패션이라고요? 네. 어떤 종목 여기 또 있네요. 우리 별빛님께서 코엘 패션이요. 빙고입니다. 정답 이해는 빙고. 빙고 네. 좋습니다. 네. 자, 코엘 패션 별빛님 축하드리고요. 왜 이 종목이 중장기적으로 멀리 갈까요? 이 회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 왜 중장기로 멀리 뛸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가져왔는지. 자, 이 회사의 주 사업은 전자, 패션, 운송 사업입니다. 전자 사업부의 주요 제품은 콘덴서로 전자 사업부의 매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패션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패션 사업을 하죠. 또 전자 사업부의 콘덴서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패션 사업부에서는 내의, 의류, 그리고 잡화, 화장품 상품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매출액은요,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되고요. 근데 시가총액이 4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1,000억입니다. 매출액이 1조 2천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4천억이에요.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습니까? 근데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아주 겸손한 바닥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닥권이 있죠. 최근에 급등 한번 했었어요. 끼도 있죠? 끼가 있습니다. 급등의 끼가 있습니다. 이 급등의 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주가를 잡을 때 어디서 잡아야 돼요? 어디서 잡아야 됩니까? 세 글자.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 잡아야 돼요? 급등할 때 잡아야 되나요? 이렇게 급등할 때 위에서 잡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어디서 잡아야 돼요? 세 글자. 눌림목입니다. 눌림목. 눌림목에서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자, 시청자 여러분. 주식을 급등한다고 위에서 꼭 잡지 마세요. 눌림목에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자리 있죠. 자, 구름층 상단 어떻습니까? 이 자리는 매도 포인트죠. 이걸 놓치지 마세요. 여기는 매도 포인트, 그리고 매수는 어디서? 눌림목에서. 그래서 파고 때는 매도, 파저에서는 매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 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죠. 시가총액이 저평가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구름층 상단에 갔다 왔고요. 구름층 상단 갔고 매물 따라 할 수 있는 구름층 상단과 121선, 그다음에 눌림, 그럼 눌림목 매수, 그다음 갈 자리는 뭐가 있어요? 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게 내려오는 선이 뭐예요? 바로 121선이죠. 저항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평선 기준 60, 120, 240. 그래서 장기 이평선이 121선. 그럼 121선에서 또 빨리 결합해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주봉의 60주선. 240일은 1년 주가의 평균이고 60주선은 1년 하고도 2개월이죠. 60주니까. 52주 플러스 8주니까. 그러면 주봉에서 봤을 때 자, 60주선 보면 바로 여기죠. 여기죠. 1차 라인을 보니까 일봉에서 구름층 상단, 주봉에서 기준선 상단 두 개의 저항에 부딪혀서 밀렸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1차 매도 포인트가 되는 거고, 2차는 어디라고요? 2차는 또 여기가 되겠죠. 이제 주봉에서 60주선을 볼 수 있는 2차 포인트 이렇게. 1차로 볼 수 있는 건 일봉에서 121선, 주봉의 기준선. 2차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봉의 241선, 주봉의 60주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대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엘패션은 지금 일봉 상황에서 종가 기준 4,500원, 4,500원 전후한 자리 매수 포인트, 목표가는 1차 4,900원, 2차 5,400원, 손절가는 4,200원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션 중에 제일은 코어 패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디다스, 푸마 등 뭐 라이센스를 좀 개혁했다라는 점에서 큰 강점인 것 같다라는 얘기하네요. 자, 5,400원, 4,200원 가격 전략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정말 유일하게 오늘 정답을 맞추신 분은 별빛님입니다. 이 시청자님께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고요. 들어오신 모든 분들 소통방에서 어떤 또 메리트가 있는지도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께 커피 쿠폰 하나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유하신 종목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보는 것이 좋은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란톡방의 종목 상담, 종목 진단 자체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종목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기술적으로 보는 것이 좋은지 포인트는 제가 알려드립니다. 어디가 저항입니다, 어디가 지지 포인트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알려드리니까 특히 별빛님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의뢰를 하십시오. 그러면 어디가 저항입니다, 이 정도로 제가 알려드릴 수 있고요. 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수 포인트로 보는 기준, 또 매도 포인트로 보는 기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안내드립니다만 현재 위치가 어딘지 지금 우리가 다 바다에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표로 가야 될지, 또 망망대해 속에서 여러분 나침반 들고 계십니까? 제가 바로 나침반을 들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잡고 있는 나침반을 들고 있는 전문가니까 믿고 노란방 들어오셔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그리고 종목이 또 어느 위치에 있고 목표, 향해 가는 목표가 어디입니까? 전문가님이 보시는 현재 나침반을 보고 있는 목표, 향해 가는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파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파도에 파고를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저에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분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기준을 노란톡방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고와 파저도 궁금하시고 방망대해에서 내가 어디로 돛대를 좀 방향성 가져가야 될지 고민되시는 모든 분들께는요. 소통방 들어오시면 공부에 대한 잣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나침반 같은 선생님,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0009번 누르고 들어오세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링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올림픽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한 주간 참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마침표를 끝내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투자 올림픽이었습니다.